내가 디자인하는 내 교실,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내 교실 자료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학기 또는 나만의 교실 철학을 담은 교실을 구성하며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학급 게시물을 어떻게 효과적이면서도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돼요. 시중에 교실에 붙일 자료들은 많은데 나의 학급 철학을 담은 자료를 찾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학습지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저만의 학습 자료와 학급 게시물을 만들고 싶어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과 상업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예쁜 무료 폰트들 그리고 클립아트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용 방안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의 연수에서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수는 첫째, 파워포인트의 기본 기능 익히기, 둘째, 무료 폰트, 클립아트 사이트 소개, 마지막으로 직접 나만의 교실 자료 만들어 보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파워포인트는 자료 제작의 측면에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아볼까요? 첫째, 기능들이 직관적이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버튼과 기능들이 어렵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간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의 입맛에 맞게 디자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 크기 조정, 색상 조합, 정렬 및 그룹화 기능 등 다양한 편집 도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PDF나 JPG 등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만든 자료를 공유하거나 활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물론 PPT 파일 형식으로 공유하면 다른 사람이 쉽게 편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나 학급 게시물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 도형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온책 읽기 학습 자료를 만들어 보았어요.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도형으로 책으로 보일 수 있게 배열하고 1학년 학생들을 고려하여 학습지 칸을 크게 만들고 중간에 온책 읽기 도서에 등장하는 여우 이미지를 넣어 온책 읽기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학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반 캐릭터를 담아 만든 앞 게시판 자료입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채택된 우리 반 캐릭터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 반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반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본 도형과 텍스트 입력 그리고 이미지 삽입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의 취향을 담아 만든 칠판에 붙일 수 있는 모둠 활동 자석입니다. 이미지에 텍스트 상자를 어울리게 배치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한 번 만들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의 교직 철학을 담은 학급 및 담임교사 소개서입니다. 무료 아이콘 사이트에서 받은 아이콘 이미지들과 기본 도형, 텍스트를 어울리게 배치하여 만들었고 매년 조금씩 바꿔가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자유롭고 예쁘게 디자인하기 용이하다는 파워포인트의 장점을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는 무료 클립아트와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만든 학급 규칙판입니다. 크게 인쇄하고 코팅하여 교실에 붙여놓으면 학생들에게 시각적으로 강조할 수 있고 교실 환경 미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작품들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교실에서 사용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파워포인트의 기본 설정과 주요 기능들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파워포인트의 화면인 슬라이드를 A4 크기로 변경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아이콘을 찾아 프로그램을 켜봅시다. 상단 메뉴에서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순서로 눌러봅시다. 슬라이드 크기 중 A4 용지를 선택합니다. 가로 A4 용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로 용지로 바꾸고 싶다면 아까와 똑같이 들어갑니다. 슬라이드 방향을 세로로 클릭합니다. 세로 A4 용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텍스트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삽입 탭의 텍스트 상자를 눌러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를 클릭하면 텍스트가 바로 만들어집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왼쪽부터 폰트의 종류, 크기, 색상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텍스트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정렬하는 탭,
그리고 그 옆에는 줄 간격을 조절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활용해도 자료 제작에는 충분합니다. 줄 간격은 1.0, 1.5, 2.0 등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금 다르게 줄 간격을 조정하고 싶다면 줄 간격의 배수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지를 삽입하고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미지 삽입은 삽입 탭에서 그림을 눌러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가 있는 경우 이미지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미지를 뒤로 보내기, 앞으로 가져오기 등을 눌러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체를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동물 그림들을 함께 정렬해 봅시다. 먼저 개체들을 드래그합니다. 맞춤 기능을 활용하여 개체들을 왼쪽, 가운데 등 각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개체들이 위쪽을 기준으로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체들을 중간으로 정렬해 볼까요? 개체들을 드래그하여 중간 맞춤을 선택합니다. 사자를 기준으로 중간 정렬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개체들을 같은 간격으로 배열해 봅시다. 같은 간격으로 개체를 배열하기 위해서는 배열할 개체들 중 양 끝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체들을 드래그합니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는 버튼을 눌러요. 개체들이 같은 간격으로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배치해 봅시다. 양 끝에 개체들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체를 드래그하여 맞춤 버튼을 누릅니다.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는 버튼을 눌러요. 개체들의 세로 간격이 같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든 자료를 PDF나 JPG 형식으로 저장해 봅시다. 먼저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순서로 누릅니다. 폴더를 지정하면 파일 형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문서의 형식과 디자인이 고정되어 있어 공유에 적합한 형태는 PDF이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쉽게 열릴 수 있는 이미지의 형식은 JPG 형식입니다. 글꼴을 포함하여 PPT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파일, 옵션 순서대로 누릅니다. 저장 탭에서 저장된 글꼴 포함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 한 번 더 컨트롤 S키를 눌러서 저장하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와 클립아트를 알아봅시다. 먼저 폰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눈누라는 사이트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폰트를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 누르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안심 폰트입니다. 이 폰트는 교육저작권 지원센터에서 만든 폰트들이며 교육 목적에 적합한 무료 폰트들입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학습 자료나 공문서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아트 사이트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플래티콘이라는 사이트는 다양한 주제의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같은 아이콘이더라도 흑백, 컬러 등 다양한 스타일로 다운받아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라스토야라는 사이트도 소개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일본 스타일의 무료 클립아트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비상업적 및 일부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 자세의 일러스트가 많아 여러 자료를 만들기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그림체로 통일감이 있어 한 자료에 통일하여 사용하기 좋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 저작물에 최대 20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뚝쌤의 클립아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뚝쌤의 클립아트는 다양한 교육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립아트 모음집입니다. 교사가 직접 제작하여 교실 환경 꾸미기, 시간표 제작, 학급 자료 디자인 등에 특히 더 잘 어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식품군, 교통수단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샘스쿨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팁도 소개해드립니다. 만약 배경이 있는 이미지를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하고 싶을 때는 리무브 백그라운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한쇼를 제공하고 있어 만약 한쇼로 작업할 때 주의점을 알아봅시다. 한쇼는 파워포인트와 유사한 한국형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한쇼와 파워포인트는 색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땐 한쇼보다 파워포인트의 색감이 채도가 높은 원색, 낮은 파스텔톤 등 다양하게 있어서 골라서 디자인하기에 조금 더 적합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글꼴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쇼는 글꼴 포함 저장이 되지 않으므로 한쇼에서 작업하려면 해당 글꼴을 미리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두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미지나 클립아트의 배경을 제거하는 경우 원활히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다른 외부 사이트를 이용해서 배경을 제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이 자료를 만드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배운 기능을 활용하여 학급 규칙판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먼저 디자인, 슬라이드 크기를 누릅니다. 슬라이드의 크기를 A4로 조정합니다. 홈 탭을 눌러 둥근 목골 도형을 삽입해 봅시다. 도형 채우기를 눌러 채우기 없음을 누릅니다. 도형 윤곽선을 눌러 선의 색깔을 바꾸고 두께, 다른 선 순서대로 누릅니다. 너비를 눌러 선의 두께를 15포인트로 바꿉니다.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내용을 입력합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라고 입력해 볼까요? 글을 가운데로 정렬하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규칙판에 어울리는 사파를 넣어봅시다. 이라스토야에서 검색창에 DOGS를 입력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파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옵니다. 단축키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강아지 클립아트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문구를 클릭하여 글꼴을 변경해 봅시다. 글꼴 탭을 골라 어울리는 글꼴을 고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글꼴이 저작권에서 자유롭습니다. 손글씨 느낌보단 굵고 선명한 글꼴이 이 자료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어때 잘난체를 골랐어요. 글을 적절히 배치하고 마무리합니다. JPG나 PDF 형식으로 저장하고 인쇄하면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쉽게 학습 자료나 학급 게시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연수가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선생님들만의 자료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